뉴망입니다.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선투현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1년 반 만에 문을 연 브로드웨이 공연이라고 합니다. 해밀턴이라는 그런 공연인데요. 미국이 위드 코로나에 진입을 하면서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순서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집값 잡기에 다급한 정부 비아파트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방 3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규제 완화로 1, 2인 가구뿐 아니라 3, 4인 가구도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민간 아파트의 공급 부족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생의 규제를 푼다? 잘못된 정책입니다. 싱크대에 물을 틀어서 그 물이 넘치게 되면 수도꼭지를 잠그면 됩니다. 왜 바닥에 물을 다양한 걸레로, 다양한 방법으로 닦아내야 될까요? 참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 투기 우려에도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자 중대형 바닥 난방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전용 120제곱미터 이하의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 2인 가구용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마포구 만리제 일대의 사진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듯이 오피스텔은 상업지에서 지어집니다. 상업지에는 술집도 있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에서 유치원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 1학년에서 고 3까지는 아파트에 살아야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데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까지 완화하다니 정말 정부가 급하긴 급한 것 같다. 자, 이번 정책에 대한 주택업계의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확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을 늘리고 방 개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의 분양가를 누른 채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를 풀어주면 오피스텔과 생숙의 분양가는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이윤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이미 원가가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9월 11일 투자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산 엘로이 오피스텔의 전용 평당 분양가는 3,200만원으로 주변 오피스텔 시세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비쌉니다. 강남역 루카 831 오피스텔은 전용 평당 1억 3천으로 주변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자, 애플 아이폰 13 소문난 잔치였다. 발표 후 한 방이 없다 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13에는 혁신이 없습니다. 자, 삼성은 그렇지가 않죠. 네. 내년 투자전담기관 서울투자청 설립,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의 기반을 닦겠다. 자, 오세훈이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연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 이후로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GM을 제치고 미국의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전기 픽업 트럭을 먼저 내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출고 기념 행사죠. 네. 자, 여기에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을 합니다. 자, 리비안의 미래는 밝습니다. 테슬라의 위상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의 미래도 밝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등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36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최우수 등급에는 기아, 네이버, 농심, 대상,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이노션, 파리크라상,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이 조사되었다고 하고요. 지금 8년에서 10년까지 연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기업은 투자하기에 좋습니다. 이유는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열흘 만에 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민간 분양을 늘리고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자를 늘려서 국민의 주거가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정책을 늘리는 것은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그러니까 유주택자죠. 유주택자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정책을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지 않으니 안 쓰는 것입니다. 현대차 수소트럭 IAA 베스트 모빌리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미래는 밝고요. 수소차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엔진 장착 날아오른 코오롱 그룹주. 자, 코오롱 주가가 모두 61%에서 14%의 높은 상승을 했고요. 8월 초 대비니까 그 시기적으로도 지금 한 달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코오롱도 수소에 앞서가고 있고요. 코오롱의 미래가 밝습니다. 마곡 본사 사옥의 디자인은 정말 멋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디락스 접어든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기대가 커진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72,000까지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긴 했으나 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은 위드 코로나주가 아니다. 전환 단계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갈린다고 하는데요. 신세계, 호텔 신라, S-오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은 선거 문제로 내년 3월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늦습니다. 이것을 투자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주가 변화를 보면 시차를 두고 한국도 따라갈 테니 이것은 정답지를 보고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원전 확대 불가피 우라늄주가 급등한다고 합니다. 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원자력이 대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집값 8월 수도권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요. 자, 특히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상승이 매우 가파릅니다.
자, 수도권의 상승은 계속되고요. 추석이 지나면 더 오를 것입니다. 사상 최대의 상승이며 원인은 공급 부족입니다. 자, 광교 로또 청약에 34,537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228대 1이 나왔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고요. 주변 시세는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분양가는 10억 정도가 되는데 주변 시세는 18억 원이기 때문에 8억짜리 로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혜택을 보는 이는 극소수입니다. 이익이 없으니 건설사는 짓지 않고요. 공급이 부족하니 집값이 더 오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는 것이 답입니다. 강남 뉴타운 마천 사지구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 가장 버려진 곳, 가장 싼 곳, 그러면서 핵심과 가까운 곳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자, 거여 마천은 잠실이나 종합운동장, 삼성역이라는 핵심과 그리 멀지 않죠. 문정 테크노빌리아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거여 마천의 미래는 밝고요.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투자는 현재의 1등이 아니라 다크호스를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크호스가 생각이 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크호스는 지금은 1등이 아니지만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말을 뜻합니다. 경마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겠죠. 자, 지금 이렇게 말로 달리기 시합하는 이 사진이 있는데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크호스라는 개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내년에 자산 거품이 꺼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자산은 아니고요. 상승하는 자산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입니다. 자, 코롱발 부동산 급등, 전세계 집값이 9%가 뛰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모든 나라가 주택 가격이 뛰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코로나의 본질은 화폐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이죠. 결과는 원자재가의 상승이고요. 주택은 모든 원자재의 그 결합체가 될 것입니다. 자, 불황에는 더 고급스럽게 잠실 롯데 123층에 있는 호텔입니다. 네, 100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시그니엘의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면적이 107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고요. 이 정도가 60만원의 1박이라고 하면 저는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 탈세 등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자, 한국경제신문에도 나왔던 기사이지만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넓히고 방을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이죠. 자, 이제 오피스텔과 생수계 분양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오피스텔은 싸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생수계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싸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숙성, 공원, 노인정, 서비스 면적을 생각하면 실제로도 그렇죠. 자, 이것은 호갱노노의 캡처본인데요. 경기도 용인 에버라인에 있는 어정역, 신동백, 동도 센트리움이라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 모습입니다. 자, 어정역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가 19년 6월 1일 투자처 강의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2년 3개월이 지났네요. 그 당시 투자 금액은 1,000에서 2,000만원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생숙을 못 사서 안달이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 신동백 동도 센트리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써있죠. 네,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추천했을 당시의 가격이 1억 8천에서 1억 9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룸의 거실 하나의 구조였죠. 그런데 현재 최소 6천만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투자금 대비 3배에서 6배의 상승이죠. 이런 생숙을 이제 2억 5천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손질도 핵심 놔두고 변죽만 울렸다. 자,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에야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대책이어서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자, 분양가를 올려야 민간 공급이 늘어나고 민간 공급이 늘어야 전세가 하락하고 전세가 하락해야 매매가 하락합니다. 분양가를 누르면 지어지는 집은 0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선투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